현재 동북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해상과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항공모함과 F-35를 자국 방어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점 동북아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5년 호주로부터 배수량 17,000톤급 퇴역항모 멜버른을 사들여 분해했고 2000년대 초반 프랑스산 브라질 항모 상파울로에 근무하던 승조원들을 중국으로 초빙해 관련 기술을 빼냈습니다. 2014년 무렵 오바마 정부에 캐터펄트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캐터펄트는 항공모함의 중요 기술이기도 합니다. 캐터펄트로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캐터펄트를 자체 제작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연구와 정부의 지원으로 마침내 중국은 모든 굴욕을 이겨냈고 앞으로 선보일 8만 톤급 세 번째 항모에다 스키 점프 방식이 아닌 전자식 사출 장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선박 건재업체로서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인천급, 214급 잠수함 등 해군의 주요 전투함을 건조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항모 해체 과정에 참여해 관련 노하우를 상당 부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설계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 톤급 중형항모 설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두 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경함도 조감도는 만재 배수량 41,500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건조 비용은 약 3조 1천억 원입니다. 디펜스 타임즈에 따르면 조감도는 선체 모형이 이탈리아 다목적 항모인 3만 톤급 카보우르급 항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설계안인 7만 톤급 중형 항모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조선 기술진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펜스 타임즈에서 일본에 대한 경항모 후속으로 실전에 배치할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경항모 후속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이탈리아 항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모는 만재 수량 7만 1,400톤, 승조원 1,340명, 고정익 32대, 회전익 항공기 8대, 비용은 5조 4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경항모 설계와 핵심 개발을 위해 2020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키고 해군은 오는 2021년 최종안을 확정, 2026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미 해군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부품을 수출합니다. 방사청의 가치 축적 제도를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한 첫 사례인데요. 현대위안은 글로벌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0년간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5인치 함포의 트러니언 지지대 및 레버 등 최대 106종의 함포 부품을 BAE에 납품하게 됩니다. BAE는 전투용 장갑차 함포 등을 개발하는 세계 3위 규모의 방산업체죠. 이에 대해 일본 매체는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무기 수출을, 그것도 대한민국이 이뤄내자 놀라는 한편 대한민국의 수출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대한민국의 함포 수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 미 해군 127mm 함포 MK4호 관련 부품 1억 달러어치 수주라는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대위안은 BAE 시스템즈로부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위안은 BAE 시스템즈와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향후 10년에 걸쳐 BAE 시스템즈의 미국 자회사에 5인치 함포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위안은 이번 수주에 대해 한국 해군에 공급해온 5인치 함포와 76mm 함포의 실력을 인정받다며 앞으로도 BAE 시스템즈와 관계를 유지하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위아가 수주한
제공하는 5인치 함포 부품은 BAE가 미 해군을 위해 제작 중인 5인치 함포 MK45 모드 4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함포는 미 해군 발레이 버클급 구축함 플라이트 IA-DDG-81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오급 호위함, 아키즈키형 호위함, 아사히형 호위함, 마야형 호위함, 3900톤급 호위함, 호주군 호버트급 구축함 헌터급 크리켓, 한국해군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학급 구축함, 인천급 대거급 구축함 등에 채용되고 있다. 해상자위대 MK45는 일본 제강소가 라이선스 생산 물량을 조달하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제조한 함포 부품을 공급받을 일은 없지만 미 해군과 호주 해군의 함포 부품 수요는 신규 제조와 보수 부품 포함해서 100억엔 규모로 상당하다. 그럼 왜 BAE는 한국의 현대위아로부터 MK45의 부품을 조달하게 되었는가? 이번 계약은 한국 정부와 BAE가 맺은 오프셋 계약, 무슨 품목의 오프셋 계약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오프셋 계약의 결과로 한국이 BAE 시스템즈로부터 조달한 장비품 대금의 일부를 한국에 재투자하려는 계약을 실행하려 할 때 선정된 것이 현대위아의 MK45 부품 조달이란 뜻이다. 일본도 육상자위대가 BAE로부터 408억엔 규모의 수류양용 강습 차량을 58량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다. 나아가 일본이 무기 조달에서 오프셋을 드물게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대외 유상 군사 원조를 관할하는 국방안전보장협력국이 미국제 방위장비의 가격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개혁에 나섰으며 미국제 방위장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3.5%의 수수료를 2019년 6월 이후 3.2%로 인하하고 수송비에 대해서도 비용을 삭감했다고 밝혔으며 국방안전보장협력국은 대외 유상 군사 원조로 계약된 관리라는 목록으로 1.2%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목할 것은 대외 유상 군사 원조를 통해서 미국제 방위 장비품을 조달하는 나라로부터의 오프셋 요구에도 향후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조정, 승인 절차의 신속화, 간략화라고 BSCA가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내의 방위산업 유지나 발전을 위해서 방위 장비품의 수출을 촉진한다면 오프셋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외 시장에서는 무기를 구입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상적이어서 일본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기사에서 보듯 일본 매체는 대한민국의 수주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수출에 성공한 것은 첫 번째, 현대위아의 함포 관련 무기의 경쟁력, 두 번째, 절충 교역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위아의 함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2017년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의 원격 사격 통제체계와 5인치 함포 등을 전시했는데요. 이 ADEX 2017은 33개국 4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였습니다. 현대위아가 생산하는 5인치 함포는 국내 최대 전투 함정인 이지스에 설치되는 무기로 24km에 달하는 동급 최대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함포 전면의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스텔스형 실드를 적용해 함포 생존율을 극대화했고 자가 진단 기능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한마디로 파괴력과 정확성, 사용자 편성 등을 동시에 갖춘 함포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의 주력 함포이자 국내 운용 함포 중 최대 구경이죠. 재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경은 127mm, 포대 중량은 양탄기를 제외하고 24톤, 발사율은 최대 분당 20발, 최대 사거리는 24km, 고각 작동 범위는 마이너스 15도에서 65도, 선의 작동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70도, 구동 방식은 유압 및 전기 복합 작동식. 현대위아는 대한민국 유일의 화포 전문 생산업체죠. 육상 무기로는 150mm 자주포, 포신, 신형 81mm 및 60mm 박격포, 포신 등을 만듭니다. 항공 제품으로는 KT-1, T-50, KF-16, F-4, 링스 헬기, KHP 주로토 조종 장비 등을 만듭니다.
현대위안은 중대구형 화포포신 및 함포는 물론 항공기 랜딩 기어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RCWS를 독자적으로 개발 공급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특히 원격 무인 사격 체계인 RCWS는 말 그대로 카메라로 상대를 확인하고 사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전방 경계 부대 내 상황실이나 장갑차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 상황과 표적을 감지해 리모컨으로 기관총을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주간에는 최대 2.5km, 야간에는 1.8km까지 동작을 인지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 자세 안정화 장치를 장착해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충 교육과 가치 축적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의 이번 수준은 방사청이 지난 2018년 절충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도입한 가치 축적 제도가 발판이 됐는데요. 이 제도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협력 실적을 모아뒀다가 향후 절충 교육을 활용하는 제도로 방사청은 지난해 BAE와 계약하며 해외 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 교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절충 교육, 즉 옵셋은 해외에서 무기 구매 시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급부는 선진 기술을 포함하여 부품 수출, 창정비 역량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무기 수입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절충 교육을 통해 성과를 톡톡히 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대 국내에서 개발된 포니 자동차의 첫 수출도 캐나다와의 절충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연간 2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국가로 올라선 시발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60여 대를 수출한 T-50 훈련기도 1990년대 미국 F-16K 전투기 수입에 따른 반대급부였습니다. 2099 잠수함 개발도 2000년대 독일에서 절충 교육으로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술 교육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절충 교육 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훈련기와 잠수함 수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절충 교육을 통해 수많은 기술자들이 현지 교육과 기술 이전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항공기 날개를 포함한 민수 분야 수출 물량 확보는 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위아가 오랜 기간 직접 함포를 만들며 쌓은 기술력과 절충 교육이 맞물려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